이번 사연은 친정을 욕하길래 그만하라고 했더니 얼굴에 행주를 던진 시어머니를 응징하고 연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그 시어머니는 아들들에게도 버림받았다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된 신혼부부입니다. 자신의 감정만 생각하고 남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지옥 같은 경험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어머니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주 많이 못된 분이세요. 결혼 직전에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냈는데 결혼을 포기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고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남편만 놓고 보자면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좋은 사람이거든요.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막말하는 시모 있잖아요. 그게 딱 저희 시어머니의 모습이에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조심 좀 해달라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1도 개선되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본인 아들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났다는 말들을 함으로써 저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는 것으로 모자라 저를 이유 없이 비하하고 막말을 했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 살림하는 거, 친정 깎아내리기, 제 외모를 지적하고 제 직장에 대해 비난하기 등 끝도 없었죠. 시어머니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건네줄 때 함부로 던지듯이 주었죠. 이거 참 기분 나쁜 거더라고요. 작년에 아버님 제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막말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남편이 쓰던 방에서 잠시 있었는데 어머님이 거실에서 제 욕을 하더라고요. 저 들으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전에 어머님 생신 때 사간 선물을 꺼내놓고 난 이런 스타일 딱 질색이다. 쟤는 내 스타일을 아직도 파악 못했나 봐. 센스가 발바닥에 달렸나 봐.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반품해. 라며 제가 있던 방으로 집어던지더라고요. 생각해서 사드린 선물인데 어머님의 무식한 행동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드린 선물을 집어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30년을 살면서 선물을 집어던지는 사람은 처음 봤다. 앞으로 어머님께 어떤 선물도 드리지 않을 거다.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잘할 생각 없다고 하고 선물을 챙겨서 신발을 신는데 그 선물 다시 돌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다시 돌려달라는 거는 뭔지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두 형제 중 막내예요. 예전에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엄마 성격 알지 않냐? 그런데 왜 엄마 마음에 들게 행동하지 못하냐? 계속 그렇게 해서 엄마에게 점수를 따지 못하면 엄마 재산 어떻게 받으려고 해? 엄마 비위 적당히 좀 맞추고 살아. 하고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무척 센 스타일이에요.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하신 적도 없고 본인이 용건이 있을 때에 맞춰 제가 전화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독심술이라도 부려야 한다는 건지 남편도 시어머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을 늘 미안해했어요. 저희 남편은 앞서 말했다시피 누구보다도 좋은 남편이고 저희 친정에 가서 너무 좋은 사위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 설에는 회사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밀접 접촉자가 되어 시댁에 가지 않았거든요. 작년 어머님 생신 때는 제가 코로나에 확진돼서 못 갔고 선물만 보냈고요. 시어머니를 영원히 안 보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꽉 차 있었네요. 작년 어버이날은 어머님 뵙고 식사하고 돌아왔는데요. 그 자리에서 남편의 사촌동생이 결혼하는데 며느리가 중형차를 마련해 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촌동생은 경기도 역세권 브랜드 아파트를 마련했대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남자가 아파트를 해왔는데 여자가 그 정도도 못 해오냐? 여자가 차를 해온 건데 그걸 무슨 의도로 우리 앞에서 얘기하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이 한마디 하니 더 이상 말씀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가 명절에 친정에 고급 한과를 보냈고 저희 부모님도 답례로 육포와 홍삼을 보냈습니다. 저희 친정은 과수원을 하시거든요. 여름에 3번 정도 과일을 보냈어요. 친정 부모님께 평소에 시어머니가 막말을 쏟아붓는데 왜 과일을 보내냐고 했더니 우리 딸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거니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하시는데 엄마가 짠해 보여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만 보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제 입장이라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시어머니는 과일을 받고 남편에게 요즘 과일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있냐? 사방에 널린 게 과일인데 이런 거 보내줄 필요 없어 하고 말했고, 심지어 길거리에 파는 팥찌가 우리 부모님이 보내는 과일보다 훨씬 맛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파치도 맛있죠. 하지만 부모님은 과수원에서 상태 좋은 거 따서 바로 보내주시는 내 성의를 무시하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와는 대화도 안 되고 호의를 보여도 비난하기에 바쁘시니 잘해드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정하고 저를 기분 나쁘게 하려는 사람인데 그게 시어머니라고 해서 무조건 잘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생전 저에게 전화를 안 하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제 결혼식 때 착용하시라고 사드린 반지, 귀걸이, 머리장신구 세트가 있었는데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왈, 제가 어머니께 선물로 드리고 남동생 결혼식 때 사용할 거라고 빌려갔다는 거예요. 저에게 한마디도 살갑게 하지 않는 불편한 시어머니께 제가 미쳤다고 물건을 빌리겠어요. 저는 빌려간 적 없다고 했는데 자꾸 제가 빌려갔다고 우겨서 속으로 치매 검사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심각하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받았는데 남편이 엄마, 이 사람이 안 빌렸다고 하잖아요. 잘 찾아봐요. 하고 화냈고 며칠 뒤에 집에서 찾았는데 시어머니는 찾았다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께 남편이 안 빌렸다는데 왜 자꾸 우기시냐고 했거든요. 그까지 싸구려 장신구 사줘놓고 왜 유세 떠냐는 말씀만 하셨대요. 어디에 놨는지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본 것이면 미안하다고 하면 될 것을 싸구려라고 폄하하시니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에 얘기한 친척 며느리가 승용차 사온 얘기를 또 꺼냈다고 합니다. 저희 신혼집은 전세이고 어머님이 3천만 원 정도 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모은 돈 5천씩 냈고 부족한 금액은 전세 대출 받아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혼수 4천만 원어치 했으니 그 친척 며느리보다 못해간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장신구를 찾았던 이유는 당신이 쓸 것도 아니고 친척에게 빌려주려고 한 것이었더라고요. 참 오지랖도 넓은 분이죠. 한 번은 어머님이 제 얼굴을 향해 행주를 던진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깔끔한 성격이긴 해요. 제가 그렇다고 살림을 지저분하게 하는 타입도 아니거든요. 설에 시댁에서 식사 마치고 시어머니가 식탁을 닦고 있었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친정욕을 하길래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했더니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제 얼굴에 던졌어요. 다행히 제가 잽싸게 피해서 행주는 싱크대에 떨어졌고 남편이 마침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엄마, 행주를 며느리에게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 좀 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사과하세요. 라고 했더니 제 얼굴에 꼭 맞췄어야 하는데 조준에 실패했네. 라고 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꼭지가 돌아 바로 안방에 찾아가 노크를 했어요. 어머님은 안에서 누구야? 하며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니, 저한테 사과하세요. 왜 행주를 던져요? 전에도 방문에다 제가 드린 선물 던지더니 이번에는 행주를 던져요? 저도 던져볼까요? 제가 못할 줄 아세요? 하고 행주를 헹궈서 어머님께 던지려는 신용을 했더니 시어머니는 얘가 시어머니한테 태들고 있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냐? 하더군요. 그러면서 입술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제 행동에 쫄았나 봐요. 어머님, 왜 우리 부모님 흉을 봐요?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께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라고 했더니 아 몰라. 나는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말했을 뿐이야. 그렇다고 네가 따지는 거야? 라고 하시길래 앞으로 내 앞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 하기만 해보라고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왔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이 다가오자 남편에게 얘기했죠. 이번 명절에도 막말을 한다면 진짜 끝이라고요. 남편은 알겠다고 했어요. 명절 전날 시댁에 갔고 때마침 형님은 분주하게 음식을 하고 있었고 제가 바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잔뜩 화가 난 얼굴이더라고요. 설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행주를 던진 이후로 제가 시어머니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제사 음식을 일체를 준비하도록 시켰고 제가 시댁에 나타나자 혼자 힘들게 제사 음식을 준비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무튼 차갑고 불편한 분위기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시어머니도 저와 남편에게 한마디도 말을 안 걸었고요. 추석 아침에 명절 차례상을 차리게 되면서 제가 형님 옆에서 함께 일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냐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됐어. 너는 옆에 가 있어. 하지 마. 나가서 옆에 서 있어. 하고 성질 내더라고요. 음식에 손도 못 대게 해서 작은 일이나마 도우려고 옆에 있는데 제 손을 탁 치면서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 하고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평소에도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시할아버지 차례상을 올리고 있는데 시할아버지가 시어머니 시집살이 시키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조카들이 다 보고 있었고 조카들은 시할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었거든요. 대부분 고인에 대한 안 좋은 얘기는 삼가하지 않나요? 시어머니는 내가 아들 낳았으니 그나마 대접받고 살고 있지 딸만 낳았으면 이 집에서 살지 못했을 거야. 태를 못 잇는다고 바로 쫓겨났을 거야. 하고 말했어요. 저는 아이가 없고 형님은 딸 하나 키우고 있어요. 그걸 아시면서도 며느리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술 더 떠서 결혼했는데 애 안 낳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다. 철이 안 들은 거다. 사람은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되는 거다. 라고 하셔서 불편한 분위기에서 차례를 지내고 설거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항상 놓는 방향으로 그릇을 세워놓지 않았다고 작은 며느리는 참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어.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우고 온 거야? 사돈은 일할 줄만 알았지 자기 딸에게 기본교육도 안 하고 시집 보냈구만. 이런 막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 끝나고 봉투에 과자를 담는데 거의 다 담았을 때쯤 시어머니가 갑자기 발을 쿵쿵거리며 오더니 제가 담은 과자를 다른 쟁반에 다 엎고 시어머니가 준비한 봉지에 담더라고요. 제가 하는 모든 게 싫다는 걸 표현한 건가 봐요. 제사상을 치우고 있는데 5살짜리 조카가 저를 보고 바보래요 멍청이래요 하면서 놀리는데 남편 말고 아무도 말리지 않더라고요. 5살이면 훈육할 수 있는 나이지 않나요? 형님이 설마 조카 앞에서 내 욕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추석 전날 오후 3시쯤 시댁에 가서 추석 당일 오전 10시쯤 나왔는데 시댁에 있는 내내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기만 하면 미리 연습한 듯 못된 말을 시전했어요. 집에 오는 길에 기분이 안 좋아서 눈물이 펑펑 흐르더라고요. 남편은 그동안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맺힌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이제 어머니 얼굴 보기 싫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현재 살고 있는 빌라 한 채와 그린벨트로 묶인 땅이 조금 있어요. 그린벨트가 풀리면 돈방석에 앉을 테니 평소에 자기에게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분이세요. 그런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시어머니를 감당할 수 없다. 툭하면 트집 잡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시어머니 안 보고 싶다. 어머님은 안 변할 것 같다. 나는 당신 하나 믿고 결혼한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시댁에 가지 않을 것이니 내 의견에 이의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어요. 남편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며 마음 편한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시어머니 생신에 남편만 시댁에 갔어요. 전에 선물 사드렸을 때 제 앞에서 던진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고 왜 혼자 왔냐고 했고 남편이 와이프에게 그동안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냐. 추석 때 와이프가 집에 와서 울면서 숨도 못 쉬더라.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놀란 줄 아냐. 엄마가 며느리를 작정하고 못 살게 구는데 와이프가 오죽하면 엄마 얼굴 보면 죽을 것 같다고 했겠냐. 나는 내 와이프와 살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쭉 와이프 편을 들 것이다. 그리고 엄마가 와이프에게 심하게 군 것 인정해라. 무슨 말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지 딴지 걸고 비하하는데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로 존중해 줄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쏘아붙였대요. 그날은 아주버님도 혼자 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추석에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형님에게 다 준비해 오라고 하고 엄마가 제사상 앞에서 아들을 낳은 위세를 부린 일로 형님이 시어머니와 영 끊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면서요. 아주버님도 엄마가 며느리들에게 함부로 한 대가가 바로 이거예요. 누구도 엄마를 찾으러 오지 않을 거예요. 하고 말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 며느리년들 없어도 된다. 나는 내 아들들만 있으면 돼. 하고 씩씩거리고 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내 와이프에게 막 하는 엄마 나도 보기 싫어. 예전처럼 엄마 보러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나 찾지 말아요. 이건 엄마 생신에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니 드리고 갈게요. 하고 준비한 용돈 드렸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돈을 세어보더니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했고 남편은 우리 형편에서 무리해서 준비한 것이다. 그 돈이 적어서 엄마 성에 차지 않으면 다시 돌려달라
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바지 주머니에 돈 봉투를 후다닥 집어넣으셨대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주버님에게 너희들이 나한테 잘 보여야 땅 물려받을 텐데 그러니 계산 잘해봐 하고 말했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그 땅을 무기로 우리에게 효도받고 싶은 것 같은데 난 그 땅에 1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남편은 집에 와서 엄마 때문에 제가 많은 상처를 받은 게 너무 마음 아프다고 했고 저는 시어머니는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오히려 정당화하는 사람이다. 시어머니께 드린 선물 내던질 때부터 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얘기했네요. 형님과 통화를 했는데 아주버님도 그날 시어머니에게 저희 남편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에게 처자식과 연 끊게 만드는 엄마와 연을 끊겠다고 했대요. 시어머니는 그 후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젠 그런 거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는 분이니 나에겐 시어머니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저 잘한 거 맞죠? 며칠 있으면 또 추석이 다가오네요. 긴 연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래요.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죽하면 아들들까지 연 끊겠다고 난리일까요? 시어머니는 본인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외로움에 고통받아 봐야 생각을 좀 바꿀까요? 바뀐 척은 좀 할 수 있겠네요. 강력 대응 잘하셨습니다.